배치. 한국의 보복. 미군 부대 이전. 강원호. 지휘 보급 작전 예스.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이 바뀌어가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리고 그 땅엔 여전히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 중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는 북한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 한국을 지킨다고 말이죠. 1953년 7월 27일 지긋지긋한 총성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일 뿐 평화는 아니었죠. 그해 10월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어느 일방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각 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한다. 이 조약은 북한의 남침 억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공격받으면 미국이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이고 한국도 미국이 공격받으면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연히 이 조약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지요. 바로 북한의 위협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공격한다면 미국이 함께 싸울 것이고 방어도 함께 할 거야란 말인 것이죠. 실제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미국이 함께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었지요. 동두천과 춘천에 각각 미군이 주둔하는 부대가 있었고 용산에 미 사령부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 임무는 북한의 도발 억제, 즉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미리 막는다는 얘기죠. 2023년 주한미군 사령관 폴 러케머러는 이렇게 발언하죠.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전력은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2023년 국방백서 역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방위의 중심축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우방국이자 자유의 수호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단지 북한하고만 마주한 곳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가 전체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이지요. 동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만 타면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단 2시간 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이점을 미국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결국 2017년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됩니다.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중국은 즉각 반발하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했다. 강력히 항의한다. 롯데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한국 콘텐츠는 금지되며 중국 단체 관광객은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사드가 중국 감시용이라는 건 중국의 피해망상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는가라는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논쟁이 아니라 전파공화, 군사기술, 배치이치 분석이 결합된 군사전략의 본질을 파헤쳐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아닌 미국 및 서방의 공식 문서, 전문가 분석에 기반해 논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드는 미사일 요격체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드의 핵심은 사실 레이더입니다. 요격 미사일의 기능으로서 X밴드 고성능 레이더 AN, TPY-2, 사격 통제 시스템, 이동형 발사대 등을 갖추고 있지요. 하지만 AN, TPY-2 레이더를 살펴본다면 생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최대 1000에서 2000km 범위에 이릅니다. 경북 성주에서 신의주까지 직선거리는 대략 360km 정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000km는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탐지 대상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기권 밖 목표, 고고도 비행체 등이 되고요. 더군다나 사드는 실시간 미사일 궤도 분석, 전파, 추적, 정보 송출 등을 해낼 수 있는 매우 최첨단화된 체계입니다. 즉, 이 레이더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동부 내륙까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미국 자체가 이 레이더의 전략적 용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2017년 미 국방부 보고서 2017 Missile Defense Review에서는 사드의 레이더는 미국의 전략적 미사일 방어망인 MD의 핵심 센서로 동맹국 배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활동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놓고 중국 감시라고 말은 못하지만 전략적 맥락에서 명확히 중국을 염두에 둔 레이더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위치는 경북 성주인데 북한용으로는 불리한 위치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남한을 향할 경우 고각으로 발사되는데 이때는 사드가 아닌 패트리엇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드의 미사일 사거리는 200km입니다. 이는 사드 미사일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기껏해야 계룡대 정도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주에서의 사드 레이더는 북한보다는 중국 쪽을 향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미사일은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하는 중고도이기 때문에 사드로 대응하기엔 늦다. 사드는 오히려 고고도 감시 레이더로
중국의 ICBM 궤도 초기 단계 추적에 효과적이다. 미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2016 미사일 방어 통합 체계와의 연계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일본, 괌,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했고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인 것이죠. 이 체계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ICBM을 조기 탐지하고 유력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즉 사드는 단독 방어가 아니라 정보 수집, 분석, 조기 경보라는 전략적 정보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먼은 TPY-2 레이더는 중국 동부 전역을 포함해 중국 내륙 탄도미사일 기지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다. 북한용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성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RAND 연구소 브루스 베넷은 사드 배치가 중국에 민감한 이유는 이 레이더가 단순히 방어가 아닌 미국의 정찰 자산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으며 중국의 한한령에 매우 깊은 빡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미국이 사드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한편 2018년 평택에 미군 역사상 최대의 해외기지가 세워졌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여기엔 방어시설보다 지휘부, 통신, 보급 시스템이 들어섰습니다. 동두천과 춘천의 미군기지는 휴전선 인근에서 방어할 목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하지만 미군이 북한 방어를 위해 수도권 남쪽으로 게다가 서해안으로 옮겨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북한 침투 방어기지로 보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방어기지라기보다 작전본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여기는 미군의 동북아 전진 지휘소로 쓰이기에 효과적입니다. 중국을 중앙에 두고 한국과 일본 포위선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미국은 일본, 괌,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포인트죠. 미군은 평택 험프리스로 옮기면서 지휘, 보급, 작전 중심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북한 억제를 명분으로 미군 주둔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서 한국은 중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줄타기는 이 두 층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게임입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이라면 그 어떤 희생이라도 타국에 강요합니다. 동맹국이고 우방이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한국은 두 얼굴의 세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9%가 중국이지요. 반도체, 배터리, 철강 모두 중국과 연결돼 있죠. 그러나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는 늘 줄타기죠. 미국의 요구에 다 끌려갈 수도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도 없는 절묘한 외교전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제와 견제, 외교와 군사, 명분과 현실이 맞물린 복잡한 퍼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 우리가 어떤 동맹을 맺든 그 결과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익이 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익의 침해가 온다면 우리는 발빠르게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갚아야 돼라는 순진한 마음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외교에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서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에 대한 은혜 갚는 두꺼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국에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쳐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고 달러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그들의 국제 기여도에 대해 무수한 혜택과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미국이 힘들 때라면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부국이며 강국인 미국에게 무엇이든 갚아야 한다는 순진한 생각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식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